아니, 그 시절에는 거주 의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 맞아. 지금은 거주 의무가 있는데 거주를 안 하고 팔았다. 그럼 문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냥 오르고 나니까. 배 아프니까. 남 공부가 배 그런 것 아프니까. 같아요.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안 살고 팔아치워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 분양 논란인데요. 자,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로 허술한 특공제도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동산 분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사례들이 주목받으면서 제2의 LH 사태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 2010년 정부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이주해야 되는 공무원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공직사회에선 등 떠밀려 집 샀다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지탄 대상이 됐다라고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얘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련된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해 아파트 특공은요,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종시 아파트 11만 780가구 가운데 26,163가구가 이전기관 특공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하는 방식을 특공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혜택을 공무원에게 준 걸 공무원 특공이라고 불려줘요. 자, 정부 결정에 따라서 세종시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근무처로 옮기게 된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자, 특공 도입 초기에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참여가 저조했어요. 이에 정부에서는 공무원 등에게 특공 분양을 적극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요, 요즘 한 가구 1주택 보유를 권장하듯이 당시에는 정부 고위직이 세종시 특공을 안 받으면 오히려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종 혜택도 덧붙였는데요. 신혼부부 등 다른 유형의 특공을 이전기관 특공과 중복 공급을 받을 수도 있었고, 1가구 1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줬고요.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이나 병원, 연구기관에게까지 특공의 자격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요 혜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혜택을 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특공을 받고도 세종에 정착하지 않고 아파트를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노영욱 국토부 장관도 2013년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 분양받아 취득했지만 자녀 진학 문제 등을 이유로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에 팔아서 1억 6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주택법을 개정해서요, 특공 분양 시 3년간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에서 8년. 자, 원래는 원 소속지나 본사 지사 여부와 관계없이 세종시 이전만 하면 특공 자격을 부여했지만, 지난달부터는 원 소속지가 수도권 본사 이전의 경우에만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당첨 가구 현황이 지금 표로 쭉 나오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특공으로 당첨받으신 물량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 11만 가구 중에 2만 가구가 되니까요. 자, 특공 논란을 보면요, 그야말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이 연상된다면서 세종시 개발 초기에 곳곳에 미분양도 속출하고 마지못해 신청한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요즘 너무 상황만 보고 마치 공무원들이 투기하려고 특공 분양받을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다라는 불만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무원 특공 관련된 얘기가 지금 세종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게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로 볼 수 있는 건지, 또 한편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 특공.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일단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문제 없다고. 그냥 지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냥 이런 건데. 네. 지금 2014년, 14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서울에도 아파트 미분양 나가지고 제발 좀 할인 분양할 테니까 사주세요 하던 시절인데, 이 공무원들 여기 와서 이거 받아라. 아이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맞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작년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죠. 이제 더 이슈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나니까 저놈 새끼들 공무원들 저거 받아가지고 차익도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특히 수도권 신도시도 아니잖아요. 이게 성공할지 어쩔지에 대한 자신도 없고 미분양들 열렸었댔지. 가서 줄 쓸 수 있는 시절도 있었지. 맞았어요. 왜 안 맞아. 가서 안 받았냐고. 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돈 있으면 서울에 저거 떨어진 거 저거 박지 뭐하러 세종시 가서 저거 사냐. 전셋값도 앞으로 계속 입주 물량 쏟아지면서 전셋 가격들도 돈을 계속 박아야 될 텐데. 맞아요. 그런 게 팽배하던 시절에 가서 받아가지고 조금 올랐으면 성공 투자한 거지. 저는 뭐. 전 개인적으로. 비난 안 해요. 네. 개인적으로 이거는 투자의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익을 기대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서. 아니야. 그래. 아니, 뭐,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아니야. 이거 등 떠밀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있었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잊혀져 갔던 타워팰리스 그렇지. 미분양 분양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전부 다 강매한 거거든요. 강매가 있었지. 네, 강매로 해서 했어요. 근데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서 부럽다 했지 아무도 이 당시에 안 쳐다봤단 말이죠. 2010년도에 세종시가 막 이렇게 붐이 불고요. 2015년까지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분양가가 3억이 안 됐고 3억이 좀 넘고 이런 상황에 전세는요. 8천이 안 됐어. 심지어 싼 것들은. 와, 이 정도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앞으로도 계속 지어진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무도 눈길을 안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쪽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거래를 많이 하시면 되죠. 거래를 많이 하시면 되죠. 지어지니까 누군가 살겠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 전세 수요를 채워줬던 거는 이제 대전 쪽에 있는 분들이 전세가격이 싼 맛에 많이 넘어갔는데 이것도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세종하고 대전을 잇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 되면 뭐 거의 장난이 아니게 막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자,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이 당시에 이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정말 본인이 정말 뭔가 기대를 하고 분양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양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갔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해준 거니까 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에 대한 거 없이 그 시절에는 거주 의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 맞아. 지금은 거주 의무가 있는데 거주를 안 하고 팔았다. 그럼 문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냥 오르고 나니까 배 아프니까 남 공부가 배 그런 거 아프니까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LH 사태와 관련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불똥이 터지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네, 이 세종시의 공무원들 아파트는 이거는 좀 투기 쪽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조금 있어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안에 매도한 공무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가지고는 좀 문제를 삼기에는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생님도 같죠? 그냥 뭐 흔히 볼 수 있는 뭐 일이다. 이걸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졌으면 문제 안 삼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공무원이 돈을 벌면 그러니까 벌면 말씀하신 부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LH 까기 공무원들이 너무 이거 부동산 통해서 특혜 받아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연장선에서 이렇게 좀 보다 드러난 게 아닌가. 앞으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주면 안 되지 않나. 앞으로 행정복합도시 같은 거 또 짓겠어요. 받을 일도 없어요, 이제. 그러게. 자, 이번에 또 뭐죠? 회의하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도 같고. 또 LH도 또 뭐 쪼갠다. LH 뭐 세 개로 쪼갠다는 얘기 있대요. 지주회사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러면 없어져?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신도시 택지지구 개발할 때 정보가 공개가 안 돼? 알지. 하청업체에서 해먹은 거니까 정부기관에서 해먹은 건 아니게 되는 거지. 지금 바지 세우기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기사 봤는데. 네. 아유 참.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좋고요. 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뉴스는 별로 없어. 그동안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할 말이 없더라.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 뽑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계속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내일 나오고 모레부터는 신고해야 되네요. 맞아요. 한 달? 네. 1년간은 뭐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고 의무 생기는 거 알아야 그러니까. 되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얘기도 사실 꼽고 싶었는데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해서 그렇죠. 네, 빼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이 이제 다음 영상 나가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지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안 지나 있구나. 일주일은 더 있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6월이 다가오네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네, 생략을 했어요. 네,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